자, 입체도형의 부피, 미적분. 입체도형의 부피라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입체도형이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어떠한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선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게 자르는 거야. 그 선과 수직이 되도록 자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원기둥이 있다 그러면 원기둥 있잖아요. 이런 선을 기준으로 중심을 통과하는 이런 선을 기준으로 얘랑 수직인 단면으로 잘라. 얘가 이제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말이 웃긴데?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말이 좀 웃긴데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과 수직인 단면들의 넓이들의 합,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부피라고 하자. 잘게 잘라가지고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걸 부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이 만약에 이 입체도형이 있잖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가 만약에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면요. X축 기준으로 X축과 수직인 단면 있지? 수직인 단면들의 요 녀석들의 넓이들을 더해가는 거라고. 그 넓이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요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생기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 그러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반지름이 아니라 X좌표가 여기일 때 이 X좌표를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인 단면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해. 그 넓이를 SX라고 하는데 그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뀔 때 이 넓이들의 합계를 부피라고 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반지름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얘 원기둥이면 안 바뀌잖아. 얘 바뀔 수도 있어 없어? X의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 X에 가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 그 녀석들의 넓이들을 X에 가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거냐, 이게 X축으로 자른 단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가 요번에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입체도형이 A부터 B까지인데 이거 이제 Y축이 단면이야. 그럼 Y 값이 A부터 B까지 바뀌잖아. 그러면 A부터 B까지 Y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이 넓이를 SY로 하는 거지. 한마디로 부피라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부피는 얘가 이동하는 단면이 이동하는 길이 변화만큼 그 단면의 넓이들을 구해서 적분해 나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구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느낌이 더 와. 자, 유형 1번을 쭉 보시면 A부터 B까지 아까 얘기한 거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더해가는 거다. A부터 B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단면의 넓이가 SX고 얘가 높이가 A면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해서 A가 0 된 거고 B가 뭐가 된 거야? A가 된 거지. 그러니까 Y축에 딱 붙여버린 거야. 그냥 꼭 붙여버릴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도 돼. 이게 가장 폭넓은 의미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994번 높이가 3이고요. 3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입체도형이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의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xx라고 하자. 요게 sx가 이거다. 이 도형,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대략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뜻인 거야, 얘들아. 얘가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높이는 3인 거야. 0부터 3으로 잡자고. 이해되십니까?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입체 도형처럼 보여요? 요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하자고. 됐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가 밑면이야. 이때 이게 x만큼, 높이가 x만큼, 이 높이가 0부터 3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x만큼 간 지점 있지. 이거를 이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단면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겠죠? 지금 요 식을 보면 원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이 단면의 넓이가 x만큼 간 이 단면의 넓이가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 단면들을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3까지 단면들의 넓이들을 더해가면 그게 부피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그냥 0부터 3까지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dx를 해주시면 이게 부피다.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속미분하면 6분의 파이가 튀어나올 거니까 파이분의 6을 깔아주고요. 1은 적분하면 x가 되고요. 그래서 윗끝 넣고요. 3 넣고 파이분의 6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우와 0이네요. 0. 그 다음에 3 이게 윗끝 빼기 아래끝 0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코사인 0은 1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6이 남겠죠. 결국은 부피는 앞에 거 3 남고 뒤에 건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파이분의 6 이렇게 돼서 답은 2번. 요게 부피 문제입니다. 다음.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면의 넓이에 관한 식을 이렇게 대놓고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다른 것들은 이 넓이를 구해야 돼. 단면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x만큼 갔을 때 이 단면의 넓이. 다음. 자, 유형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선이 이건 거야. 얘를 기준으로 이 높이랑 수직이 되도록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는 입체 도형이래요.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정사각형의 길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무리함수처럼.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쪽으로 눕힐까? 이게 좀 입체처럼 안 보이네. 이렇게 눕히면 얘를 x축으로 놓을 수 있겠지. 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y축으로 놓으면 여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10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x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가 x. 이거 거꾸로 놨다. 여러분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도형을 이렇게 놔야지 맞는 거네요. 지금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이 단면, 수직으로 자른 단면, 수직이 중요해.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얘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에서 요 녀석 그래프 하면 16,0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무리함수.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된 거야? 루트 16 마이너스 x가 된 2분의 1 16 루트 16 마이너스 x가 돼서 한 변의 길이가 요 녀석이 된 거지. 그럼 얘 단면의 넓이 뭐가 되겠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제곱 아닙니까? 이거 제곱?
그래서 이거를 0부터 10까지 정적분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10까지 단면의 넓이는 16-x입니다. 그러면 얘는 16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단순해지는 거죠. 문과도 풀 수 있는 거. 윗끝 넣으면 이렇게 얘는 50인가요? 그래서 1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원기둥에서 이거 이렇게 세타만큼 가구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 부피를 구하는 거야. 여기 부피. 여기 부피를 구할 때 공식이 3분의 2r 세제곱 탄젠트 세타다. 여기 지금 뭉개 줬는데 r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한번 이제 유도를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이게 이 모양이 뭐냐면 가래떡 있죠, 여러분. 가래떡 먹어봤어요? 가래떡? 그쵸? 떡. 그쵸? 그럼 어머님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 그때 이렇게 딱 어머님이 중심을 통과하게끔 세타만큼 가구로 딱 자르잖아. 그러면 요거 부피를 엄마 제 부피는 이거야. 잠깐만 하고 반지름 재가지고 알려주면 되겠죠. 짜증내실 것 같은데요. 네? 짜증내실 것 같은데요. 대견해 하시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자, 요거를요 예로도 한번 풀고요, 유도하는 걸로도 한번 풀어줄게요. 알겠죠, 여러분? 유도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 숫자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자, 봐봐요. 얘는 어떤 발상을 한 거냐면 항상 이 입체도형 요 부분의 부피, 꼬다리, 가래떡 꼬다리 부피를 구할 때는 여러분 선이 중요해. 하나의 기준 선이 중요한데 얘를 x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래떡이 통과하는 지름 있죠? 요거를 x축. 그러면 얘를 y축으로 보고요, 여기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y축 눕혀져 있는 거 요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이게 축이 하나 더 있어. 사실은 이게 입체 축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x축, y축, z축 요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여기 반절 있지, 마이너스 r까지 가는 입체도형 반절. 요 녀석과 요 우측으로 가는 요 녀석, 이 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는 요 녀석하고 부피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다 구할 필요 없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를. 이해돼요? 0부터 r까지 부피를 구해서 몇 배 하자? 2배 하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x만큼 가잖아? 0에서 x만큼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x축, 얘를 기준으로 얘랑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넓이들을 r까지 적분을 해 나가면 이 부피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x만큼 가잖아? 그러면 얘를 이 축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가 여기로 떨어져요. 요거 왜 그러냐면 요 선도 어쨌든 옆면이잖아. 옆면, 원기둥의 옆면에서 이 축과 수직으로 자른 녀석이 만나는 점에서 밑에 수직으로 내리면 밑면의 원 위로 떨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렇게 연결을 하면 얘도 수직이겠죠. 원래 원기둥은 수직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겠지. 여기도 x축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거든. 이게 단면의 모양이 늘 직각삼각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 길이가 x야. 그러면 얘를 요게 x 됐을 때 요런 식으로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직각삼각형들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연결을 하면요, 이건 XY 평면에 있는 선이야, 초록색은. 알겠니? 이 녀석 길이가 뭘까요? 이 초록색 선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얘를 연결을 한 거죠. 여기 잘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갈까요? 요거 노란색은 좀 보입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 밑면 원 위의 점을 연결한 거니까 이 노란색 선은 R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반지름이야. 밑면의 반지름. 그래서 얘가 R이 된다고. 됐니? 그런데 여기도 수직이잖아. 이해되십니까? 여기 수직이니까 R하고 X니까 요 길이 피타고라스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R 루트 R 제곱 빼기 X 제곱 요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세타죠 지금. 여기가 세타가 돼요. 이게 세타만큼 들어간 거니까 이쪽도 세타만큼 들어가겠지. 각이 세타란 말이야. 이해돼요? 항상 수직으로 자른다면은 요 선과 요 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요 녀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요 녀석 길이는 루트 R 제곱 빼기 X 제곱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잖아. 수직이니까. 요거 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 R제곱 빼기 X제곱 탄젠트 세타만 남는 거라고. 느낌 오십니까? 이거를 부피를 구할 때 부피는 뭐가 되겠어요? V는 두 마리다. 0부터 R까지 적분한 거를 두 마리 하는 거다. 2분의 1 R제곱 탄젠트 세타 빼기 2분의 1 X제곱 탄젠트 세타 분배했어요. dx 이해되십니까? 그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2가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요거 2. 그래서 요 녀석은 얘만 남는데 r제곱 탄젠트 세타에다가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x가 곱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 곱해서 2분의 1 사라졌고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되는 거죠. 3분의 1 x 세제곱. 빨간색이 적분한 거야, x에 대해서. 그래서 요 녀석을 0부터 r까지 2는 이렇게 들어간 거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r을 집어넣으면 r 세제곱 탄젠트 세타가 되고 빼기 3분의 1 r 세제곱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3분의 2 r 세제곱 탄젠트 세타가 공식이 유도되는구나. 이게 우리 책의 속해법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005번 만약에 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V는 3분의 1 R제곱 1세제곱 이해되십니까? 2는 의미 없는 녀석이고요. 얘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이 답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자기가 몰랐어, 공식을. 공식, 이 정도 공식은 좀 시험 때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모르거나 서술형에 나왔어. 그럼 하나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얘를 밑면의 지름을 x로 잡고 x축, 얘를 y축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높이 축이 또 따로 있겠죠. 그걸 쓰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입체로 돼 있을 때 x축, y축을 기울여 가지고 많이 써.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단면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야. 요만큼 이동한 거를 요 지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x축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밑면으로 떨어지고
요런 식의 단면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구했냐면 요 길이부터 구했거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반지름. 얘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루트 1 빼기 x제곱.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요 각이 똑같이 60도니까 얘는 높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1 빼기 x제곱의 탄젠트 60도, 즉 루트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요 넓이 sx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있고요. 1 빼기 x제곱이 루트가 벗겨지고요. 루트 3이 남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부피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부피는 0부터 이 x가 어디까지 바뀌어? r까지 바뀌는 게 좌우 몇 군데? 두 군데. 그래서 2배. 0부터 r까지. 이거를 2배 안 하고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0부터 r까지 2배. 그리고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x제곱 dx. 요렇게 하면 루트 3만 남겠죠. 요거 곱하면 없어지니까 루트 3 들어가서 루트 3 들어가서 적분, 루트 3 들어가서 적분. 요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r이 지금 1이죠. 1. r이 1이죠. 그래서 위끝 1만 넣으면 끝이야. 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유형 4번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얘는 x축을 기준선으로 잡으면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라라. 그 단면의 넓이를 sx. 이 sx를 구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전 유형에서는 그 가랬던 꼬다리 x축을 우리가 설정했잖아. 지금 여기는 x축을 준 거예요. x축을 준 거고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올라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y는 2 루트 사인 x. 요게 누구냐? 얘예요, 얘. 요 선이 2 루트 사인 x라고. 0 넣으면 0, 0,0에서 출발을 해서 땡땡땡땡땡땡 파이 넣으면 0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다. 이 곡선을 얘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데 x축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 된대요. 정삼각형. 그러면 이 정삼각형들을 쭉 연결한 게 이 선인 거야. 정삼각형이 이 꼬다리를 연결을 한 게. 입체도형 해석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 x축이잖아. 요 길이 뭘까요? 요 길이? 바로 이 곡선이 얘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x좌표는 y 값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y 값이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수직으로 세워서 정삼각형을 만든 거거든. x축과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짜는 단면의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얘의 제곱이야. 그래서 4 sin x가 되겠네요. 이걸 부피는 0부터 파이까지 얘는 4 약분돼서 루트 3 sin x를 적분해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3 0 넣으면 1이니까 그래서 부피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페이지는 오른쪽 위에 2018번 문제를 풀어줄게요. 양수 K에 대하여 Y는 이 녀석이래요. 여기도 이게 X축, 이게 Y축.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곡선이 바로 요 선이 되는 거예요. 요 선. 여기 요 파란색 색칠한 선. 알겠습니까? 요 곡선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y값이 되겠죠. k일 때 y값.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부피를 구했더니만 그게 ln 7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야? 0부터 k까지. 부피는 0부터 k까지 sx인데 sx가 뭐예요? 요 한 변의 길이가 얘잖아. 요거 제곱이면 루트만 벗겨지는 거죠. 요렇게 적분을 한 게 바로 ln 7이 되었다. 그럼 k값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놓고요. 그렇죠?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고요. 미분하면 2의 x제곱 dx가 dt가 돼서 2의 x제곱 dx는 dt로 바꾸고, 여기에서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게 알파, 베타 이렇게 써요. 그냥 알파, 베타. 알겠습니까? 이거를 0 넣어가지고 구하고 k 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다시 환원을 할 거거든 어차피 선생님은. 그래서 요 녀석이 t분의 1 dt가 돼.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값이 알파고 k 넣었을 때 값이 베타다.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놓고 다시 적분을 하면 얘가 뭐예요? ln t죠. 그쵸? 근데 이제 절대값인데 2의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운 거고요. 이걸 다시 ln t 자리에다가 바로 얘를 환원시켜버려. 그러면 다시 0부터 k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윗끝 넣고 윗끝 넣으면 ln 2의 k제곱 플러스 1 빼기 아래끝 넣고 ln 2가 되겠죠. 0 넣으면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1, 2. 요게 ln 7. 느낌 오시죠? 빼면 나눌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4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돼? 14. 그래서 2의 k제곱 플러스 1이 14다. 2의 k제곱은 13이니까 ln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자, 여기 페이지도 2023번 오른쪽 옆 페이지에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눕혀 놓은 거고요. 입체처럼 그리려고. X축, Y축입니다. 이 곡선이 fx가 된 거야. 얘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x만큼 떨어진 부분에 x축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바로 뭐가 된대요? 정삼각형이 된대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요거는 뭐 너무 쉽죠. 이제 y값 fx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fx 제곱. 그래서 제가 루트가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녀석을 뭐해라?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적분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이 녀석을 그대로 적분하면 끝.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흐름 알겠죠? 근데 이거 이제 적분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 각에 2차식 있으면 합성함수 적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야 되겠죠. x제곱을 세타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2x 미분하면 dx가 d세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세타는 0이 되고요. 루트 파이 집어넣으면 제곱했을 때 파이 되겠죠. 그리고 x dx는
2분의 1 d세타. 그쵸? 그래서 여기 4분의 루트 3까지 하면은 8분의 루트 3 d세타가 되고요. 그럼 요거 x는 사라진 거야. 얘는 사용했고, x제곱을 세타로 놨으니까 얘는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드디어 1차식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뭘로 풀어요?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다항식 곱하기 삼각함수죠? 그적, 미적. 그적, 미적, 부분적 분법이죠. 함수가 다른 거 곱해져 있을 때. 그래서 얘는 8분의 루트 3 그대로 가고 세타 플러스 1 적분해서 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티그랄 똑같이 적분한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미분하면 1이네요. 그쵸? 그대로 갔던 거 미분하면 1이야. 그래서 1 요렇게. 그런데 이제 정적분이잖아. 0부터 파이를 붙여주셔야죠. 여기 또 앞에도 0부터 파이, 뒤에도 0부터 파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파이 플러스 1 8분의 루트 3이 빠졌군요. 8분의 루트 3 여기에다가 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1 그래서 윗끝 넣은 건 8분의 루트 3 가로 열고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0을 넣으면요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0 넣으면 8분의 루트 3 근데 그 마이너스 아래 끝은 한 번 더 빼는 거잖아. 그래서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쟤를 적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 얘는 놀랍게도 윗끝 넣어도 0 아래끝 넣어도 0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의미 없는 거. 그래서 8분의 저 통분해서 썼네요. 루트 3 파이. 아이고 가로 쳤나요? 그럼 루트 3 묶으면 1로 들어가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8분의 루트 3 가로 파이 플러스 2 답은 1번. 다음. 자, 마풀 미적분 8단원 대단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속도와 거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 있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속도지.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였어? 가속도였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돼요. 여기에서 적분은 정적분이야. 이해되십니까? 시각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적분을 하잖아. 속도를. 그럼 위치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도 돼. 위치가. 이해돼요?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음수 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속력이 됐었죠. 가속도에도 절대값을 씌우면 가속도의 크기가 됐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얘네들 사이에 관련은 없어. 얘는 어떤 값이거든. 근데 요 값의 시각에 따른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적분을 하면은 한마디로 속도를 시각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거를 절대값 씌운 함수 그래프 있죠. 그거를 적분을 하면 이게 이동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2에서 이 시스템을 배웠을 때 중요한 게 뭐였니?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지
그게 그 시각의 위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시작하는 위치가 또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초기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부터 3초까지 적분을 했어. 그게 5가 나왔어. 그럼 얘가 위치가 5가 아니야. 왜? 시작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으면 4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한 거냐면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표현한 거야. 한마디로 1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원. 근데 이게 2차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2차원이면. 이게 이제 수학 2 내용인데 2차원은 미적분 내용이야. 근데 2차원이라고 해서 다를 거는 없다 이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단 위치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각각 구해주면 돼.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x 속도, y 속도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속도를 절대값 씌운 거를 적분을 했을 때 이동거리가 나온다 그랬잖아. 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움직일 때는 원점이 있고요. P점이 보통 원점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뭐 시작이 여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요번에는 좌표 평면인 거야. 그러면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x좌표, y좌표의 위치를 보통 매개변수로, 시각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많이 표현을 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위치를 이런 식으로 x를 2t, y는 2t 집어넣으면 4t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x축으로 움직이는,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이만큼이라는 거지. 그럼 이만큼 속도로 1초당 2씩 움직일 때마다 점이 y는 1초당 4t 제곱만큼 움직인다고. 이게 위치야. 그럼 이걸 미분을 하면 각각의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속도 벡터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2,8t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 속도 벡터를 절대값 씌운 건 뭐냐? 얘가 4 플러스 64t 제곱, 점과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을 한 게 뭐가 되겠어? 예를 들어서 0초부터 1초까지야. 1초까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을 해, 속력을. 0초부터 1초까지.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인 이동 거리라는 게 그래프상에서 뭘 뜻해? 곡선의 길이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돼. 요 시스템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곡선의 길이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각 t에 대해서 ft, gt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얘를 일단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 그러면 f'(t), g'(t)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미분하고 미분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절대값을 씌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절대값은 f't를 제곱하고 g't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동거리, 즉 여기까지 온 거야. 얘를 적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녀석을 적분을 하면 이동거리는 D라고 쓸까요? 거리니까. 아예 곡선의 길이니까 L로 쓸게요. 알겠죠? 얘는 A부터 B, 이건 시각입니다, 여러분. 요 녀석 속력을 가져와서 적분을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공식이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요런 거 있잖아. y는 fx. 굳이 이렇게 위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얘로 표현해도 되거든. 그럼 얘로 표현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x가 시각에 따른 변화가 무조건 t가 되는 거야. 무조건 t. x가 t, x랑 t랑 똑같아. 그럼 얘가 ft가 될 거 아니야,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t고 얘가 ft면 이거 t 미분하면 1이고 ft 미분하면 뭐야? 그냥 f 프라임 t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를 제곱한 거. 요렇게 돼요.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랑 A랑 B랑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A, B는 시각의 변화야. 시각의 변화. 그러니까 X좌표가 얘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 X좌표가 1까지 바뀌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예를 든 거예요. 저 그림으로. 그럼 곡선의 길이는 1까지 X좌표가 1까지 가려면 시각은 2분의 1초야. 0부터 2분의 1초까지 F'T가 바로 얘였고 얘였단 말이지. 그래서 4, 64T제곱을 dt 요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X좌표예요. 얘는 X좌표. 그러니까 X좌표 0부터 1까지 바뀐 거니까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2x 제곱을 미분하면 2x잖아. 그걸 제곱해요. 2x의 제곱 4x 제곱 dx. 요 결과가 똑같은 결과다. 이 길이가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를 적분을 어떻게 해요? 이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알겠습니까? 이걸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논하는 거고, 곡선의 길이 구하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으면 시각에 대해서 윗끝 아래끝을 놓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요 식 그대로 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왜 1이 된 거다? 요 식에서 여기가 무조건 t가 된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t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t면, x좌표가 t면 t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t제곱 보지 말고 x, 2x제곱 이렇게 보자, 이 얘기야.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식을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라고. 그래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요렇게 요 표를 기억을 하면요,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요렇게 주어지거든? 그럼 요거 미분해.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 그냥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수학2랑 다를 거 없는데 함수만 달라지는 거야. 수직선 위에야. 1차원, 2차원이 아니고요. 곡선의 길이 구할 때 2차원이 나오는 거고, 지금 수직선. 그래서 얘는 시각 T에서의 위치면 초기 위치, 출발점의 위치를 반드시 더해야 된다. 얘는 뭐야? 위치 변화량. 위치가 얼마만큼 A초부터 B초까지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 자체가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거의 다 이것만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시작하는 위치가 문제가 90% 이상이 다 원점이야. 얘가 수직성 운동은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거의 원점에서 출발을 해. 문제 시작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P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개념 잡을 때.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이것만. 정적분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상으로는 접어 올린 거, 면적 구한 거. 알겠습니까? 자, 문제 볼게요. 2025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초기 위치를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요런 거 신경 써주세요. 속도 그래프가 얘래요. 이제 함수만 달라진 거지 수투랑 달라진 건. 그러면 0부터 5까지 P가 원점을 3번 통과하였다. 그러면 얘 면적이랑 얘 면적이랑 똑같죠? 참고로 이거 면적 얼마였어요? 반절? 반절 넓이 이거 얼마예요? 그거는 코사인 t일 때 여기가 붙었잖아요. 그쵸? 아 이거 뭐 구해보면 되는 거지 모르면. 그치? 코사인 2분의 파이 t를 적분을 하면 파이분의 2가 튀어나가고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0부터 1까지 1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파이분의 2고 0 넣으면 0이죠? 파이분의 2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AT면 그러니까 이 T의 개수가 A면 면적 절반은 A분의 1. 전체는 언덕 하나는 A분의 2가 면적이다. 알겠습니까? 역수예요, 역수. 근데 어쨌든 얘하고 면적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죠. 정적분하면. 그러니까 2초일 때 원점 한번 지날 거고 4초일 때 마찬가지로 원점 한번 지날 거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또 원점 지나겠죠. 그쵸? 그래서 5초까지 원점을 3번 통과한다. 땡. 5초까지는 2번 지나죠. 6초 돼야지 한 번 더 지나지. 이해되십니까? 니은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4초부터 6초까지 움직인 거리랑 어떻다? 똑같다. 움직인 거리는 면적으로만 하는 거야. 알겠죠? 참고로 얘 면적은 뭐라고요? 파이분의 4. 얘하고 얘도 파이분의 4. 됐습니까? 그래서 면적은 똑같고요.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운동방향 3번 바꿨다. 운동방향은 속도 그래프에서 0이 되고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접해서 올라가면 운동방향 바꾼 거 아니야. 그래서 6초까지 한 번, 두 번, 3번 바꾼 거 맞아요. 알겠죠? 니은 5초일 때 P의 위치는 5초일 때 P의 위치는 얘하고 얘는 상쇄되고요. 얘만 남죠? 파이분의 2죠. 그쵸? 얘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땡 여기 파이분의 2 구해놨죠. 니은 디귿 답은 3번. 다음. 자 유형 2번은요. x가 t에 관해서 y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오케이? 시각 t에 대해서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s는 요렇게 각각 미분한 속도를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거, 즉 속력, 속도의 크기, 속력을 적분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미분했다라는 표현이야. 미분을 하고 제곱을 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거 얘가 위치야. 요 이제 단계를 잘 봐봐. 요 녀석이 위치야. 얘가 뭐라고요? 위치. 그러면 얘를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를 적분하면 안 되고 속력을 적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먼저 속도를 찾아.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좌표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미분하기 위해서 3분의 8t의 2분의 3제곱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1제곱 2분의 1제곱 더하면 2분의 3제곱 요렇게 만들고 미분을 하자. 그럼 2분의 3이 튀어나가니까 4 t 2분의 1제곱 요렇게 남겠죠. 여기 2분의 3 나가면 3 약분되고 2하고 8 약분되면 4 남잖아. 그리고 지수 1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미분 까먹었어요? 왜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t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절대값을 씌워라. 크기,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속력은 누트 저거 제곱 16t 플러스 t-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시각 0부터 2까지 저 속력을 적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요거 t 빼기 4의 제곱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t. 그럼 뭐가 돼? 플러스 8t. 그리고 플러스 16이니까 다시 뭐가 된다? t 플러스 4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요 식 자체가 0부터 2까지 1차식이야 그냥. t 플러스 4 dt. 그리고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누트환의 제곱이면 절대값인데 0부터 2까지 t 플러스 4는 늘 양수니까 절대값을 생략한 거예요. 원래 절대값이 남아야 돼.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적분 2분의 1 t제곱 4t 0부터 2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8 해서 답은 10. 곡선의 길이가 10이 되는 거야 쟤는. 요런 시스템으로 가면 돼요. 요거 주면 미분 그리고 얘 제곱 더한 거 누트 그 녀석을 적분. 됐습니까? 보통 누트가 사라지게끔 여기 제곱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시겠죠? 다음. 자, 여기 페이지도 한 문제 풀어줄게. 2035번입니다. 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얘다. 2분의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가는 거죠. 얘를 각각 미분을 해요. t분의 1, 쟤도 미분을 해요. 그러면 2분의 1 있고 1 빼기 t제곱분의 1이죠. t분의 1 미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적분을 하면은 lnt인 거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했으면 이제 요거를 크기를 구해야지. 그러면 루트 x 미분한 거 제곱 y 미분한 거 4분의 1 빼기 t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 얘도 제곱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거 어떻게 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전개해 줄게요. t제곱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이 있고요. 완전제곱 전개하면 1 빼기 t제곱분의 2 플러스 t 4제곱분의 1이 되거든? 완전제곱 전개하면. 그럼 요거 4분의 4로 요렇게 위아래 곱하면 4분의 1로 묶으면 t제곱분의 4가 들어가서 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돼. 그 얘기는 뭐야? 여기만 플러스인 녀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해서 누트가 벗겨지게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요렇게만 남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절대값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다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거리다. 2분의 1부터 2까지 이 녀석을 적분하면 끝. 근데 이건 적분은 1도 아니죠. 얘는 t
얘가 다시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있고 윗끝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아래끝 2분의 1 빼기 2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거 2배 되겠죠? 요것도 플러스 되니까 2배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면 2 빼기 2분의 1만 남아요.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자, 유형 3번은 마찬가지로 유형 2번처럼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시각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 그러면 2041번은 0부터 a까지 p가 움직인 거리가 3t다. 그러면 얘는 미분, 각각 미분을 하면 3 코사인 t, 미분하면 2 없어지고 마이너스인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3 사인 t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미분한 거. 그러면 이제 속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하를 모르니까 9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9 사인 제곱 t 9로 묶으면 뭐예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루트 9 3이네. 그러면 이거 뭐 0부터 a까지 3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쉽죠. 이렇게 딱 루트가 사라지게끔. 그러면 얘는 3a가 되겠죠. 3t가 붙을 건데 거기다 윗끝 a 넣으면 끝이잖아. 이게 얼마다? 3파이. a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형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쟤를 미분을 해서 속도를 표현을 하면 x좌표 미분, y좌표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크기는 x좌표 루트 제곱해서 루트 9t 4제곱 16t 제곱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9t 4제곱 플러스 16t 제곱은 t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9t 제곱 플러스 16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t제곱은 0부터 1까지 해서 항상 양수니까 t로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여기 넘어가면 9t제곱 플러스 16을 치환하자. 이거를 뭐 k라고 할게요. k 상수 아니고 변수야. 미분하면 18t dt가 k 미분하면 1이니까 d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 dt를 18분의 1 dk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꿔버리면 0을 넣을게요. 0 넣으면 16부터 k는 1 넣으면 25. 와, 뭔가 제곱수지. 그리고 t dt를 뭘로 바꾸자? 18분의 1 dk. 그리고 요만큼 루트 안에를 k로 바꿨으니까 루트 k. 루트 k는 k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을 하면은 k의 2분의 3 제곱이 되고 지수 먼저 1 더하고 앞에 역수 뭐가 튀어나가? 3분의 2. 그리고 원래 얼마 있었어? 18분의 1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6부터 25. 그러면은 얘는 27분의 1 요것만 약분을 하면 9 남으니까. 자, 요거는 묶어내고 윗끝 넣으면요. 이게 5제곱이니까 제곱이 2분의 3제곱 5세제곱 125. 4의 제곱이면 4세제곱 64. 저게 61이니까 27분의 6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자, 곡선의 길이 아까 얘기한 거 계속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이거다. 그런데 이걸로도 할 수 있다. 왜냐면 얘를 t, 얘를 ft 이렇게 보면 되니까. t를 미분하면 1, ft를 미분하면 f't의 제곱. 그거를 f't 대신에 그냥 x를 써버린 거야. 그러면 얘네들 a부터 b, 이거 지금 똑같은 a부터 b라고 썼는데 얘는 지금 x 길입니다. x. 얘는 시각이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이렇게 여기 써있지. 참고.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요거를 미분하면 1, 요거 미분하면 f't, 이 t를 다시 x로 바꾼 거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2049번 200이 아니라 이계도함수. 요거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 가능하고요. 0,0이 있고요. 여러분 0,0이 있고요. 이거 이제 그래프 해석할 때 잘 나옵니다. 3,4가 있어요. 이 두 점은 지나 두 번 미분하고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얘가 이거를 구하래요. 오, 이 모양 보면 0부터 3까지 x좌표가 변할 때 곡선의 길이겠구나. 이걸 느낌을 받아야 돼. 이게 곡선의 길이를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어떠고 싶대요? 최소. 그럼 뭐예요? 뭐냐고? 직선 아닙니까? 이게 제일 짧지. 이해돼요? 선분의 길이가 곡선의 길이 중에 최소값이라고. 그럼 이거 뭐야? 5네. 3, 4, 5.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피타고라스. 알겠습니까? 요런 것도 해석할 수 있다. 식을 보고. 다음. 자, 여기 페이지는 2058번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58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0보다 큰 녀석에 대하여 y는 x 위에 x는 0인 점에서 곡선 2미에점까지의 거리가 얘래요. 곡선의 길이가 얘래요. 알겠습니까? 그때 f 프라임 2분의 1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곡선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요, 얘는 0부터 x까지. 그럼 x에 대한 표현법이죠. 얘는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x고 이것도 x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꿔줄게요. 이거 변수 바꿔도 상관없거든.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얘를 t라고 바꿔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통은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니까 xx 쓴 건데 여기가 x가 들어가는 문제는 이렇게 t에 가는 식으로 쓰면 좋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결과치가 결국은 x에 관한 식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x에 관한 식이 바로 얘다. 곡선의 길이가 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도 이제 fx가 되는 거지. y는 fx를 뭐 한 거니까? 이거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양변 미분을 하면요, 얘 미분하고요. 요식 미분한 게 필요해. 요거 미분하고 요거 t에 관한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t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f 프라임 x. 그래서 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헷갈릴까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L이 뭐였냐면요, x제곱 플러스 fx 플러스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한 거는요, x에 대해서 2x f 프라임 x예요. 이게 그래서 2x 더하기 f 프라임 x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거 구하라는 건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x에다가 2분의 1을 넣고요.
요 식에다가 f 프라임 2분의 1은 알파라고 바꿔치기 하면 얘는 알파 제곱 이렇게 심플해져. x에다 2분의 1 넣으면 1 되고요. 얘도 알파 되죠. 그래서 얘를 양변 뭐해? 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1, 2알파,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제곱 다 사라지는 거 보여요? 알파는 얼마? 0.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1 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유형 6번 사이클로이드라는 거예요. 사이클로이드는 어떤 원이 있어요. 이거 뭐 자전거 바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그때 여기다 점을 바퀴에다 하나 표시해. 얘를 굴렸을 때 이 점이 이만큼 가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 점이 여기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여기 각을 t라고 했을 때 이 t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 사이클로이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얘를 굴렸잖아?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요. 요게 핵심이야. 사이클로이드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면 니들도 유도할 수 있어. 얘가 굴러가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움직였지. 이 움직인 거리는 원래 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 점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 길이랑 똑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t예요. 지금 제 파일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뭉개졌는데 요 r이고 중심각이 t. 그러면 여러분 요 호의 길이 뭐예요? rt죠?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해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rt니까 요 길이가 rt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을 그어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 중심각이 t야. 그리고 여기 반지름 r이고 그럼 요 길이 뭐가 되겠어? r sin t죠. 요 길이는 뭐가 돼? r 코사인 t라고. 그래서 x좌표, 요 점의 x좌표는 rt에서 r sin t를 뺀 거. 요 점의 y좌표 여기는 r에서 r 코사인 t를 뺀 거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rt에서 r sin t. 그럼 r로 묶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r로 묶어가지고 t 빼기 sin t. 얘도 r 빼기 r 코사인 t니까 r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t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점이 움직이는 게 요렇게 움직여. 그리고 요게 한 바퀴 돌면 다시 그 점은 원래 위치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지는데 2파이까지 걸린다. 요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이제 공식으로 이거 좀 외워두시면 어려운 문제 풀 때 답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요 길이가 뭐다? 8r.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뭐다? 3파이 r제곱. 원의 넓이 파이 r제곱의 3배.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딱 보면 반지름이 1이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곡선의 길이 우리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8r. 답은 8. 알겠죠? 이걸 구하는 걸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얘가 이렇게 다 줬어. 여기 사실은 앞에 1이 있는 거야. 반지름 1. 알겠죠? 반지름이 2면 가로치고 2, 가로치고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r로 묶이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늘 똑같아. 요거를 가져와서 할게요. 요게 현재 위치. 얘가 위치야. 그럼 위치 뭐하라? 미분해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는 사인 t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크기를 구해라. 그럼 루트
1 빼기 코사인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몇 초 걸려요? 2파이까지 이동하려면 얘가 몇 초 걸리냐? 요 길이가 뭐였어? RT였죠. RT.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R이 1이니까 T가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T가 2파이까지 이동한대. 알겠죠? 근데 나중에 반지름이 1이 아닌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설명해 준 거고.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저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1제곱 완전제곱 1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근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 힌트 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요거죠. 이거 뭐예요? 반값공식이지. 여기 2분의 깔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양변에 2를 곱해서 요거 4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4가 되니까 루트 안에서는 얘가 4 뭐가 돼? 사인 제곱 2분의 t 요렇게 된다. 우와, 그러면 다 제곱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2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t 여기에다 절대값. 요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내가 절대값 남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사인 2분의 t는 주기가 4파이거든? 4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가 2파이 되겠죠? 0부터 2파이까지는 늘 양수니까 얘는 절대값을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도 나와. 그럼 사인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이 t의 개수 역수가 2분의 1의 역수 2가 튀어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2분의 t 이게 적분이에요. 그러면 윗끝 2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4 빼기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빼기 4 해서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 속도 거리까지 모두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